네, 자, 결정적 투자 시간입니다.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 나오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대표님의 투자 철학을 통해서 시장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인데 저희가 또 지난번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대표님께 이 주식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단편적인 인사는 너무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화면을 좀 볼까요? 10월 7일 날 위즈윅 스튜디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15,000원 정도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42,500원까지 갔으니까 그날 방송 듣고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3배의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4배군요. 3, 4배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네, 아직도 멀었습니다. 멀었습니까? 네, 아직도 멀었고 그때 제가 나와서 아마 두 종목 BNT랑 위지역 둘 다 시가총액 한 2조 정도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위지역은 이제 시가총액 한 1조 8천억까지 올라왔고 BNT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이 태동하게 되면 초기에는 핵심 관련된 종목 몇몇 개만 움직이는데 몇몇 개만 움직이는 그 당사자가 시장의 대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개가 움직이면서 그 종목으로만 확산되지 않고 끝난다면 단편성으로 끝나버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룹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제 큰 시세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는데 최근에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의 대장은 제가 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위지옥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덱스트 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종목이 지금 현재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여주는 가운데서 다른 종목들이 계속 합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실제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불분명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간에 이제 뭐 위지옥 스튜디오가 움직여주고 덱스트도 어제 덱스트 엄청나게 올랐죠. 자이언트 스텝도 올라주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뭐 다들 제2의 제3의 뭐라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와주게 되면 될수록 핵심 종목들이 더 강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화되는 현상들 이렇게 되면 시세의 길이도 길어지게 되고요. 시세의 길이도 길어지게 되고 훨씬 더 생명력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그 여름 정도 되기 전부터 메타버스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 하고 있거든요. 메타버스 하고 있으니까 메타버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메타버스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아닐지라도 시장에서 메타버스의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여주니까 시선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말이 되네 하면서 점점 참여를 하게 되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올라간 종목들, 선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은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종목들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르지 않은 종목들로 올라가고 매기가 형성돼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걔네들도 일정 수준 올라오겠죠.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시장 중심에 있는 애들은 더 치고 가버리는 상황이 되고 얘네들은 탈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은 오히려 주변 종목들이 늘어나주면 선제적으로 갔던 종목들은 잠시 쉬어주고 밑에 애들이 올라와주고 얘들이 또 쉬어주게 되면 애들이 더 치고 가는 순환되네요.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시속 게임을 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죠.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이 구축되면 이제 안에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NFT와 연결돼서 최근에 이제 NFT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생명력을 더 길게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다. 예를 들면 지금 올해 2021년도 시장 좋지 않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나오질 않아요. 단발성으로 한두 개 나오고 그냥 무너지는데 지금은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는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범위에 놓여 있었지만 종목들이 계속 치고 가는 현상들이 발생했거든요. 상반기 내내 2차 전지가 움직여줬고 2차 전지에 거의 단기적으로 쉬어가야 되는 국면에 지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한두 달 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메타버스가 치고 올라가 주게 되고 메타버스가 치고 올라가서 좀 과열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2차 전지가 또 가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시장이 나쁠 때는 안 나타나요. 그럼 근본적으로 시장 환경이 좋다라고 가정을 하고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핵심 몇몇 종들이 치고 가는 상태에서 주변에 그룹핑을 하는 종목들이 늘어나 주게 되면 얘네들의 생명력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고 길어진 상태에서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와 메타버스가 두 개의 축이 서로 교차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도 한때
다들 비싸다 비싸다 했다가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비싸다라는 얘기 자체가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정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이 밑받침되고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내재 가치 대비 밸류에이션 적절한 밸류에이션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다만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메타버스에 쏠렸던 시선들이 또 2차 전지로 또 옮겨가게 돼요. 2차 전지가 또 리레이팅 한 번 더 나와주고 메타버스가 또 쉬어가게 되면 메타버스가 또 움직여주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시장 중심 종목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맞습니다. 가져갈 수 있고 예. 이쪽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주변에 머물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이 과거에도 있어 왔던 현상들이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비싸거나 뭐 많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환경을 봐야 되는데 네. 시장에서 중심 종목들이 나타날 때는 주식 시장과 우리 세상과 별개의 문제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세상하고 관계없는 주식 시장에서 어떤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단편적으로 끝나는데 세상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는 이 생명력이 굉장히 길게 되고 그다음에 막대한 자금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특히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페이스북, 전 페이스북 지금 메타, 네. 그리고 구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애플까지도 메타버스 시장에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AR 단말기, 네, 만든다고 하죠. 그 AR 단말기에 들어가는 모듈을 LG노텍이 공급하는데 LG노텍이 그렇게 큰 대형주가 하루에 5%, 6%씩 올라가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환경이 구축됐다. 그리고 단순한 그냥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가운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태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알 수가 없으나 그까지 시간은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시간 안에서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핵심적인 종목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주가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1999년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고 99년도는 다만 이제 실정적인 어떤 실체가 좀 불분명했던 시장이었죠. 네. 근데 그때 시장과 지금 시장을 단편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1999년도에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그 시장의 거래대금 비율은 거의 10대 0 수준이었었어요. 10대 0. 그러니까 99.9대 0.001 정도 예. 수준의 볼륨의 차이가 있었는데 예. 이게 2000년도에 얼마까지 갔냐면 코스닥이 60, 코스피가 40까지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시장 볼륨은 그때 당시에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났겠죠. 근데 지금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규모가 한 5대 1 정도 되는데 예. 최근에 그 거래대금으로 놓고 볼 때는 코스피 시장이 6 정도, 코스닥 시장이 4 정도, 6대 4 정도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 번씩 종목들이 움직일 때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때 그 코스닥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이 개별 종목이 많으니까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비중이 한 6까지 올라가요. 오히려 바뀌는 거죠. 코스닥이 6, 코스피가 4 정도 되는데 이게 일상적인 생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평이한 수준의 상황이면 당연히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를 옮겨가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예.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 어떠냐. 길거리 전기차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근데 아직도 더 넘쳐나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 아직 영역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얼마 전에 신한은행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메타버스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럼 신한은행이 하면 하나은행 안 하고 국민은행 안 할까요? 다 하겠죠. 그럼 예. 대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는 예. 시장이고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까지 다 참여하잖아요. 그럼 태동한 거거든요. 태동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간에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최소한 시간이 한 1, 2년 정도 소요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 없이 이 비즈니스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비즈니스에 있어서 핵심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세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 비율이 최근 6대 4에서 5대 5까지 좁혀졌어요. 올해 들어서. 드디어 이제 좁혀졌는데 이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6대 4, 6으로 올랐을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조성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몇 종목들, 위메이드부터 시작해서 게임주들 몇 개들 올라가고 있고 예.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몇 개 움직이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IT 하드웨어까지 연결되게 되죠. 특히 LG노텍이 VR 단말기와 관련해서 주가 리레이팅이 나타나게 되면 맞아요. 그 하위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IT 하드웨어 종목들도 움직여주게 되거든요. 더구나 지금 근자에 나타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적인 현상은 외국인들의 환율에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올해 반응을 했었는데 네, 네. 한 달 전부터 환율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단기 헤지 펀드들은 빠져나갔고 이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뮤추얼 펀드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환율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 뭘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사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로 들어오게 되면 예. 시장을 일단 안전판 안정. 역할을 해주고 예.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주게 되면 누가 팔까요? 개인들이 기관? 팔겠죠. 개인? 네. 개인들이 파는데 삼성전자에 함몰되어 있는 자금이 60조 정도 되잖아요. 현재 고객예탁금 63조 정도 수준인데 현재 고객예탁금 수준의 자금들이 삼성전자에 함몰되어 있는 그 자금들이 삼성전자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안 사요. 올라도 안 사고 내려도 안 사고 너무 힘드셨죠.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과정마다 계속 팔게 되거든요. 그럼 그 자금들이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두 종목들, 두 축. 그동안 굉장히 부럽게 쳐다봤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계속 안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 시장에서 나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남들은 떼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예. 생각을 가져다 주는 현상들이었기 예.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그쪽으로 같이 또 합류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의 변화와 자금들과 시장의 환경들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종목들이 치고 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올 한 해 내내 계속 주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특정한 몇몇 종목들, 뭐 삼성전자, 네. 카카오, 셀트리온 뭐 이런 대형주들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뭐 갖고 있으면 잘 된다라는 어떤 예. 그런 막연한 기대로 인해서 그쪽에 함몰됐던 자금들이 이제는 이제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가죠. 뛰쳐나와서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지 앞서 자, 그 두 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두 축이란 메타버스와 버스와 2차 전지.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도 2차 전지는 뭐 장비와 소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예. 이전에는 장비와 소재를 구분 안 했는데 예. 지난번에 제가 방송 나와서 이제 장비 소재를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시장에서도 장비 소재가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소재의 대장이고 그렇죠. 네. 그 뒤를 이어서 일지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소재에 이제 대장군을 합류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장비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PNT가 독보적인 회사죠. PNT. 네, PNT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 1조 1천억인데 2조까지 가는 건 사실 별 문제가 없다. 회사가 현재 수주하고 있는 잔고만 하더라도 앞으로 매출이 한 1조까지도 몇 년 후에 1조까지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는 회사가 되는 거죠. PNT. 왜냐하면 네. 지금 대부분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나 배터리 회사들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부터 먼저 지어야 되는데 공장 짓겠다고 발표한 것만 해도 현재 금액으로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정도 일단 공장을 짓고 나서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공장 지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건 장비 회사들인데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중에서 가장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PNT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축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잠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99년 1월 달부터 그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코스닥 시장이 뭐 99년도에 새로운 기술이 막 100배 올라갈 때가 여름이었는데 네. 코스닥 시장으로 사람들이 자금이 언제 들어왔냐면 99년 10월 달부터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나려면 좀 더 지나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그 대표님 말씀을 아끼시는데 이제는 답을 좀 주시죠. 그렇다면 제2의 위즈윅 스튜디오 메타버스 안에서 그 다음에 위즈윅 스튜디오를 이을 주식은 뭡니까, 대표님? 원래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 제2의 제3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제2의 뭐는 없거든요. 안 원래. 좋아하십니까, 그 아니 표현을? 원래 예. 없거든요. 그게 제2의 뭐는 항상 시도하다가 말아버리는데 아, 네네. 지금 현재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뭐 위적도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고 1차적으로 한 49,700원, 2차 현재 가격 보면 59,500원 정도까지는 가격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상장해서 현재 대주주 매물들 출회되고 국내 기관들 락을 끌렸던 물건들 나오면서 주가가 억눌려 있는 맥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74,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얘는 76,7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진입하시면 돼요. 76,700원부터 87,000원 정도까지 대응을 하시면 84,900원에서 잠깐 고비를 겪게 되는데 그 고비를 넘게 되면 101,000원까지 진행되는 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다들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지만 LG이노텍을 봐야 되는 게 LG이노텍. LG이노텍이 어제 오늘 뭐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잖아요. 맞습니다. 고점을 넘어서서 부담스럽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인데 지금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 276,000원까지 살 수 있는 가격이고요. 276,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365,000원까지 가격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크죠. 큰 주식인데 예. 한 20% 이상 수익을 맞아요.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예.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 목표가 도달하면 어떡하느냐. 그럼 그때 가서 또 봐야 되는 거죠.
목표가를 또 추가적으로 올릴 계속 수도 이제 있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예, 예. 예, 계속 그 가격대에서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확인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사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다 미리 정하는 거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예. 예,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잘 못하고 계시죠. 네, 예. 잘 못해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적절한 시기에 나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일단 축하 방송 나와주셨고 네. 지난 10월에 나와서 그때 미리 저희 메타버스를 얘기해 주셨고 네. 그때 또 10월 달 나와서 2차 전지 쉴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위직 스튜디오를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은 나와서 다시 시장의 축인 2차 전지와 메타버스는 여전히 주도하는 테마다 네. 그 가운데에서 LG 이노텍과 맥스트를 지금 네. 소개를 또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이지역처럼 뭐 단기간에 급등할 거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건 사실 재수 좋은 거고 운이 좋은 거죠, 그게. 겸손하십니다. 예. 아니요, 사실 그렇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은 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었었던 이 두 개의 주도 테마에서 계속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최근에 반도체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을 하단을 확인하고 돌려주는 상황이니까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 종목 수가 가장 많거든요. 얘네들도 이제 시장 전체를 백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심 종목들이 치고 가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가 다 안 되면 안 되는데 이제 되는 종목들이 나와주기 시작하고 얘네들이 시장을 백업해주는 역할을 하고 지난번에 제약바이오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이제 얘네들도 하단을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다져가는 시간이고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의 리레이팅은 제약바이오에서 제일 빨리 나타나니까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씩 툭툭툭 쳐주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겠죠.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끌고 가는 애들이 있고 밑에서 받쳐주는 애들도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들어서 지금 시장의 환경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을 억눌러 왔던 게 유동성 축소 문제잖아요. 테이퍼링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이걸 시장이 다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들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반영되겠죠. 예. 이 냉정함을 견지해야 되는 이 앵커 입장에서 대표님만 나오시면 제가 그걸 읽고 빠져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이 지지부진한 장세가 언제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약바이오 아예 팔아라. 예.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 네. 이제 더 안 빠진다. 바닥을 지지해 줄 것이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눈치 안 보고 환율 눈치 안 보고 살 거기 때문에 시장은 더 떨어지진 않는다. 네. 그런데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2차 전지와 메타버스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내주셔야죠. 언제 나오실지 약속해 주시고 보내드릴게요. 예. 뭐 부르시면 자, 우리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돈 예.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인데 예.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두 종목에 함몰되어 있지 마시라. 예. 사실 돈 벌기 제일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내 거 그냥 기다리면 본전만 팔아야지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가 보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기회 비용을 날려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작년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리턴할 때처럼 모든 게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고요. 가는 것만 가는 시장이에요. 이게 당분간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가 아닌 실적 장세의 예.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예. 할 수 있는데 시장의 성격을 명확하게 좀 더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돈을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막 올라갈 때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지 않을 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을 때가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좀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종목 장세에서 저희가 광장 주식으로 여러분들 수익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에 또 대표님께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더원 프로젝트의 홍성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